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취업난이 장난이 아니죠. 요새는 진짜 코로나까지 더해져가지고 있던 회사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이 취업선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 꿈, 연애, 결혼, 그리고 취업, 출산, 인간관계에 자택, 집까지 총 7개를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 2010년 8월 여느 청년들처럼 취업 고민에 빠져있던 이종훈, 김희철, 박정민 이 3명은요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한 일자리를 소개받게 됩니다. 야, 내가 내 후배들한테 이상한 일자리 소개시켜 주겠냐? 나만 믿어, 나만. 아, 형, 그런데 저희 다 비상경 계열인데 거기 무역회사 영업직이라면서요. 아이고, 걱정하지 마. 너희들의 열의만 있으면 돼. 너네 젊잖아. 그럼 된 거야. 그 회사 사장 형이 나랑 되게 친한데 그 형이 강남의 땅 부자 아들이야. 자본력이 어마어마하거든. 너네가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 내가 미리 말해놓을게. 거기는 진짜 꿈의 직장이야, 꿈의 직장. 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, 니들. 내가 말하면 100% 붙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그렇게 이 3명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뚫고 대학 선배의 소개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이 회사는요, 선배의 말대로 꿈의 직장이었어요. 직원은 임 대표 1명, 그리고 딱 이 청년들 3명 뿐이었는데 출근 첫날부터 이 임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 회사 뭐 어려운 건 없고 몇 가지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. 첫째,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그런 양복은 입지 않아. 편안하게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거지. 그리고 둘째, 우리 회사는 출근 시간 구애받지 않습니다. 물론 퇴근할 때도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.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. 인생은 도전하는 겁니다. 도전. 너무 일만 하지 마세요. 당신들의 삶이 먼저니까.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봐오던 그런 직장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일을 하던 몇 달 후 대표님이 그러는 거예요. 아, 우리 회식합시다. 생각해보니까 새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환영식도 제대로 못 해줬었네. 오늘 일 끝나고 한 잔씩 어때요? 그렇게 이 임 대표가 데리고 간 곳은요, 근사한 술집. 근사한 룸을 또 잡아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놀고 싶은 만큼 놀으라 라는 거예요. 너무 이렇게 대표가 잘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죠. 아,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. 이번에 계약건 꼭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유, 이 사람들이 진짜. 나는 실적에 연연하지 않아. 몇 번을 말해. 아니, 저희가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없는데 매번 월급만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 면목이 없어서요. 아유, 뭐 여기서 끝이야? 내일 그만둘 거야?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. 뭐가 문제야?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채찍보다는 토닥임을, 직원의 즐거움이 곧 나의 기쁨이다. 임 대표에게는 이 직원들이 자신의 미래이자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.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이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한 보험회사 직원이 와 있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이 임 대표가 준비한 또 다른 선물, 종신보험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. 이게 말이 종신보험이지 퇴직하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변액보험이었어요. 자네들이 퇴직 후에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여유자금이 될 거예요. 내가 보험금은 대신 다 넣어줄게요. 당신들은 여기에 사인만 해요. 당연히 이때 이 3명의 직원들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이게 보험금까지 회사 대표가 직접 다 넣어준다고 하니까. 아니,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니까 좀 부담도 되고. 하지만 이 임 대표는요, 아유, 부담 가지지 마. 당연히 나는 자네들한테 잘해줘야지. 내 재산인데. 이렇게 이 3명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처음에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3명 중에 한 명인 이종훈 씨는 좀 이상했던 거예요. 야, 좀 이상하지 않냐? 우리 월급이 200만 원인데 우리 보험금으로 매달 250만 원씩 내주신다라고 하는 게
아이씨, 이 새끼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. 우리한테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준다는데 배려지. 이게 가진 자의 배려. 남는 게 돈뿐이라잖아. 일 못해도 뭐라 안 하고 완전 놀면서 돈은 또 많이 벌고. 야, 퇴직해도 우리는 이제 걱정 없는 거야.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직원들의 보험을 체결했던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 임 대표가 전화를 겁니다. 이유는 내 직원들 몰래 직원들의 보험금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, 걔네들 몰래 명의를 바꾸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야? 처음에 당연히 이 말에 보험회사 직원 의아했습니다. 아니, 왜 갑자기 직원들 수익자 명의를 사장님 이름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? 왜? 그것도 몰래? 이때 이 임 대표는요, 보험회사 직원을 꼬드기기 시작한 거예요. 자네, 우리 집안 완전 빵빵한 거 알지? 내가 돈 많은 애들 엄청 많이 알고 있어. 내 주위에 300억짜리 보험 들려고 하는 애도 있어. 그런데 내가 걔를 당신한테 그냥 소개를 시켜주겠어? 우리 사이에 서류 조작 이런 정도의 신뢰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, 안 그래? 그러니까 직원들 몰래 수익자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라 이거예요. 사실 이 임 대표는요, 집안이 엄청 빵빵했어요.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까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. 나이는 먹었는데 돈 쓸 줄만 알았지 벌거나 모을지는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있으면 유흥비로 다 쓰는 거예요. 일주일에 1,000만 원 이상을 썼었대요. 이러니 집안에서 이 임 대표한테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? 너 이 새끼, 너 이때까지 까먹은 돈이 얼만데 너한테는 지금부터 한 푼도 못 줘! 라고 된 거예요. 돈 나올 구멍은 없어지고 돈을 쓰고는 싶어 죽겠고, 자기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, 우리 정민이 사망 시에 19억, 우리 희철이 사망하면 19억 5천, 그리고 우리 종훈이가 죽으면 20억 5천, 총 59억. 우리 보물들, 내 재산들. 그래, 우리 회사에 아주 잘 들어왔어.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은 보험금이었던 거예요. 이 임 대표의 끔찍한 직원 사랑은 그들의 목숨값 59억 때문이었던 겁니다. 세 사람은요, 회사의 자산이 아닌 임 대표의 재산이었던 거예요. 니네들이 죽어야 내 재산이 쌓여. 아무것도 몰랐던 이 새 직원은요,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후인 11월, 임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.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험금을 더 이상 내주지 못할 것 같아. 아무래도 해지해야 될 것 같아. 미안해. 해지할 때 인감증명서랑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나한테 제출해주면 내가 해지할게. 이 말에 직원들은요, 오히려 아니에요 대표님, 저희가 일을 잘 못해서 그래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건데요, 뭐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이때 이 임 대표 3명의 보험을 해지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. 앞서서 제가 그랬잖아요, 수익자 변경. 이 3명의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3명의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내려고 해지해야 된다 거짓말하면서 받아낸 겁니다. 3명 죽으면 그 보험금 내가 타먹어야 되니까. 수익자 변경. 정작 본인들은 해지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렇게 임 대표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 3명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임 대표는요,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회식할까? 그렇게 또 술집 가가지고 이 3명한테 술을 진탕 먹인 거예요. 그리고는 직원들을 집에 바래다 준다라는 명목으로 다 자기 차에 태웁니다.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. 아유, 많이들 취했네. 이거 먹으면 술이 좀 깰 거야. 이거 마셔. 그 피로회복제에 약을 탄 거죠. 일의 의심도 없이 이 직원들은 그 피로회복제를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. 딱 한 명, 종훈 씨만 빼고 말이죠. 그런데 갑자기 먼저 마신 2명이 막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차 안에서 심하게 막 기침하고 구토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종훈 씨가 먹으려다가 멈춘 겁니다. 정말 다행이죠. 이때까지도 이 3명은요, 전혀 이 임 대표를 1도 의심 안 하고 있었대요.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. 그냥 너무 착한 대표님으로. 그냥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, 뭐 이런 정도.
그날 종훈 씨가 그 피로회복제를 안 마시게 되면서 나머지 2명도 금방 약을 개어낼 수가 있었고요. 결론은 셋 다 살은 거예요. 임 대표의 계획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. 이에 임 대표는요, 다시 담당 보험 설계사를 부릅니다. 그리고는 100억 보험 증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. 일개 보험회사 직원인 당신한테 누가 300억 보험을 맡기겠어?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300억 보험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말만 잘하면 그 보험을 당신이 맡을 수도 있다니까. 그 100억 보험 증서를 만들어주면 그 300억 맡기려는 내 지인이 당신한테 맡기지 않겠어? 왜? 이미 당신은 내 100억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. 라고 하면서 또 이걸로 꼬드긴 거예요. 그 300억 보험 그 지인을 내가 너한테 연결해주겠다, 이걸로 계속 꼬드기는 거죠. 그렇게 보험 설계사까지 범죄에 끌어들인 거예요. 꿈의 직장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회사는 알고 보니 직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유령 회사였습니다. 처음부터 목적은 3사람의 목숨. 임 대표가 직원 3사람의 보험료로만 쓴 돈이요, 무려 1억 원이 넘었대요. 그렇게 1년여 가까이 준비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이 이후부터 더 잔인해진 이 임 대표. 보험회사 직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100억짜리 보험 증서를 받은 거예요. 그리고는 그 보험회사 직원을 바로 다시 납치했습니다. 이 임 대표가 자기 아는 고향 후배한테 내가 시키는 일 잘 처리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보험회사 직원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. 100억 보험 증서를 딱 받고 너 할 일 끝났다, 죽어, 이거죠. 이 임 대표가 보험회사 직원을 죽인 뒤에 그가 만들어준 100억 보험 증서로 이 100억을 타낼 심산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. 이 임 대표 나머지 3명도 같이 처리해주면 각각 1억씩 총 4명이니까 내가 너한테 4억 줄게 라고 하면서 직원들까지 죽여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. 다 죽여달라고. 그렇게 이 고향 후배가 보험회사 직원을 납치했고 이 3명 직원도 유인을 해야 되니까 이 3명도 다 죽여야 되니까 유인하려고 이 보험회사 직원이 이 3명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번에 뵀던 담당 보험회사 직원입니다. 환급금이 500만 원이 나와가지고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, 하면서 유인한 거예요. 이때요, 3명이 한꺼번에 오면은 이 고향 후배가 이 3명을 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한 명 한 명씩 오게끔 전화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다 1시간씩 딜레이 해가지고 잡은 거죠. 그런데 웬걸? 아니, 종훈 씨가 와야 될 약속 시간인데 3명이 같이 만나가지고 오는 거예요. 왜 같이 와? 아씨, 혼자서 3명은 못 죽이는데. 아이씨. 이렇게 되면서 우선 아쉬운 대로 1억은 받아야겠으니까 이미 잡혀 있었던 이 보험회사 직원을 죽인 거예요. 보험회사 죽었어요. 한 명 죽이면 1억, 다 죽이면 4억. 다 죽이는 건 무리겠다 싶으니까 1억이라도 받자.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을 죽인 거죠. 그렇게 고향 후배까지 동원했음에도 직원 3명을 죽이는데 실패한 이 임 대표. 이제 이 직원들의 생명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는 포기를 한 거예요. 안 되니까. 에이씨, 그래 됐다. 이건 포기하자. 3사람의 목숨값은 못 받았지만 보험회사 그놈이 죽기 전에 만들어준 내 몸값 100억이 있지 않냐. 그래서 이 임 대표 마지막 선택지로 자기 다리를요, 돌로 내리 찍어가지고 자해를 시도한 거예요. 상해보험이었으니까. 다리를 이제 부러뜨린 거죠. 와, 장난 아니죠.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 임 대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. 와, 이제 100억 타먹을 수 있겠다. 그런데 웬걸? 보험사에서 그러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보험 증서는 저희 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보험 증서예요. 이거 가짜인 것 같아요. 아마 임의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. 라고. 가짜라고. 알고 보니까 이 사망한 이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, 지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100억이야. 어이없게. 그래, 일단 나는 300억이 목적이니까
뭐 대충 보험증서 만들어주지 뭐. 지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? 라고 이제 해가지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 보험증서를 만들어갖고 줬던 거예요.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경찰들은 보험회사 직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추적 끝에 이 임 대표의 고향 후배가 잡혔고요. 그 후배가 다 분 거예요. 임 대표가 시켰다고. 당연히 경찰은 임 대표의 이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. 그런데 이때 임 대표가 자기가 이제 막 살아보겠다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. 경찰들은 또 그를 뒤따라가고. 그런데 이 임 대표 옥상 위로 막 올라가네. 그리고 그 옥상에서 그대로 투신했습니다. 사망했어요. 결국에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. 이 3명의 직원들은요, 나중에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첫 직장이었는데 이제 무서워서 취업 어떻게 하냐고, 이제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충격을 엄청 받았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인감 그리고 명의는 정말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죠. 앞에서는 잘해주고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. 이 임씨는요, 재력도 충분했고요, 빚도 별로 없었대요. 진짜 문제될 게 크게 없었는데 진짜 그 한순간에 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. 그리고 그 화살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기사가 실제 해당 오늘 이야기의 기사입니다.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. 100억 그리고 직원들의 59억 해서 159억을 노린 보험 살인 기사예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꿈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한 유령 회사 보험 사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죠.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고.